네, 첫 번째 큐브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보신 화면, 바로 그 주제입니다.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성전환수를 받은 육군 보사관 변희수 하사가 23일인 오늘 0시에 강제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육군은 어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성전환자 군 복무 문제를 두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군인으로 남고 싶다는 변 하사의 꿈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 허윤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3일 오전 0시, 바로 오늘 0시부로 민간인이 되는 그런 명을 받은 건데, 일단 저희가 정리한 차원에서 이렇게 강제 전역 결정이 내려진 그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 교수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변하사는 자신이 계속 군인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예. 육군은 그 군 인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제 적법하게 처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변하사가 더 이상 계속 복무할 수 없는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변하사가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에 육군에서 이제 의무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의학적인 그런 검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심신장애 상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현역 군인으로 이제 근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신체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변호사가 계속 이제 근무를 하게 한다면 이전에 이렇게 상급으로 이제 판정을 받고 결국 전역을 했던 수많은 사람과 비교를 해 본다면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결국 변호사를 전역시키는 것이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성전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군 인사법에 따라 거기에 규정된 장애가 생겼고 그 결과로 전역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아까 저희가 잠깐 영상 구성으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한 내용입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변희수 하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정체성에 대해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보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예, 참 화면을 보면서도 저 역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참 판단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혼란을 느끼실 거라고 믿고요. 성 정체성을 떠나서 군인을 하고 싶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밝힌 것인데 아까 저희가 짚어본 부분에서는 결국에 이제 그 성전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겼다라는 그 부분이 결국에 군 인사법에 규정돼 있어서 전역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뭐 법적으로는 변호사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인권위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봤는지 뭐 좀 미뤄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음경에 문제가 생기면 5급인데요. 그리고 고안에 문제가 생기면 5급인데 두 곳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3급이 되는 것이고요. 3급 신신장애 판단을 받아서 사실상 뭐 전역을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변호사 측은 이에 대해서 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성도 고안이 없다. 그리고 고안이 없는 게 왜 영구 장애냐, 부상이냐. 국가를 지키고 싶은 군인의 마음은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을진데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역심사위원회 고려는 사실 이런 장애라기보다는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전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15년에 북한의 목함지뢰로 그 발목을 잃은 하재현 하사가 있습니다. 이 하재현 하사는 당시 시점 이후로 4년의 군 생활이 남았었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군 생활을 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전역이 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심신장애를 고의로 초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전역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마 이제 이 변희수 하사도 그렇고 변희수 하사 측을 대변해 주시는 변호인도 그럴 것이고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여러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판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 밝혔습니다만 이런 결정이 지금 시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 와서 내려진 거기 때문에 그간의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좀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어요.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분명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성에 관련된 가치관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외국에서도 이런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이 10여 개 교국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엄연하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군의 인사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육군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런 자신의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만약에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군인으로서 이제 복무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제 고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그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외국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한 이런 걸로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자기의 고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주관적인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그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 벌어진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제 입대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판단이었겠지만 이미 남성으로서 군대에 와 있던 사람이 중간에 이런 성을 전환하는 그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이제 발생한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좀 다르게 판단할 단순히 이건 뭐 성 정체성에 따라 가지고 단지 트랜스젠더인 그런 성소수자를 뭐 차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각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은 자신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자신의 인권 이걸 갖다 굉장히 요구를 하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그러면 같이 근무를 하게 될 다른 뭐 동료라든지 뭐 상관 부하들의 그런 어떤 입장 같이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선택권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반대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든지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복무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근무하기에 적합한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런 어떤 준비 자격 이것과 함께 이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엄연하게 군인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남성이면 되고 여성이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분명히 여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남성으로 군대에 들어와서 중간에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여성으로 전환을 하고 나면 실제로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이제 보겠느냐. 그리고 더더구나 자신이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면 여군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같이 이제 근무도 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같이 하면서 흉어물 없이 여러 가지를 공유하게 될 텐데 과연 그것을 다른 여군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양쪽의 입장들을 저희가 좀 그 배경을 들여다봤고요. 변희수 하사는
법적으로 좀 판단을 밟아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절차들을 앞으로 좀 밟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인사소송위원회를 거쳐야 되고요. 예. 2차적으로는 이제 행정소송을 거칠 수 있는데 예. 지금 전역 결정으로 인해서 23일 0시부터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30일 안에 인사소송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예. 점을 다시 판단해 주세요라고 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 인사소송위원회에서 뭐 기각이 되게 되면은 재심을 거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여기에서 뭐 인용이 되면은 뭐 복직 결정이 이제 내려지는 건데 다만 행정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도 예. 지금 이 변호사의 복무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예.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 번복을 해줘도 예.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줘도 실제로 복무를 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또 기간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성소수자들 군 복무 문제와 관련된 화두가 이제 상징적인 이게 사안이 돼버려서 실제 군 인권센터의 소장도 밝혔고 이 변하사의 입장의 경우에도 군대 내에는 이제 이런 성 정체성 관련된 고민을 하는 현재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이제 차후에 이것을 보고 자신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지 머뭇거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튼 고민들이 많은 사안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법령상 우리 기준이 좀 미흡하다,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군인에 대한 복무 규정이나 어떤 법령 같은 것들이 논란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사항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럴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뭐 트랜스젠더가 이제 군에서 이제 복무를 예. 하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예전에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던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엄연하게 우리 현실에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제도적이고 이제 법률적인 그런 어떤 검토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런 사람을 군인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뭐 시설과 장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 이런 네. 것들은 또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자신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복무를 하기를 그냥 한다는 것을 그냥 허락하기는 아직은 좀 그런 준비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건 뭔지, 뭐 그리고 이제 법령에서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예. 그런 것들 좀 더 명확하게 바꾸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개 관련된 준비를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가 좀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